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많이 오셨네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올까봐 걱정했는데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2차 시험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 지금 제가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글자 잘 안 보이시면 같이 프린트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용대 관세사고요. 여러분들 아마 그 수강 신청하고 그러실 때는 실명을 모르고 하지 않으셨나요? 알고 하셨나요? 와봤더니 제가 그냥 있는 건가요? 아무튼 전용대 관세사고요. 저는 2010년도에 그 시험 합격을 해서 저는 조금 특이해요. 보통 이제 관세사들이 그 합격하고 나면 관세법인에서 근무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처음부터 그냥 회계법인에서 쭉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시니어 매니저까지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관세법인 선율이라는 데를 그 이제 보드 멤버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제가 2015년도부터 했었고 올해죠. 그러니까 강의로는 작년까지 이제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올해 이제 3월부터 첫 강의부터 FTA 관세무역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학원을 처음 옮겨가지고 여러분들만큼이나 아직 학원이 좀 낯선데 잘 적응해 봅시다. FTA 관세무역연구원이 일단 제일 큰 학원이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 뭐 제일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지는 않겠지만 여기 저 포함해서 여러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또 큰 학원에 또 이름 있는 강사님들 강의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많이 도움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재는 이제 계속 출판 예정이고 이번 기본반 교재는 관세평가 협정집이랑 법령집 두 개 이제 있는데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사실은 그 책자 있으시죠? 책자 형태로 된 거는 사실은 작년에 출판된 기조인데 제가 그거 정오표를 올려놓긴 했는데 약간의 개정이 있는데 뭐 그거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그 교재는 이제 법령만 다뤄져 있어요. 법령만, 우리나라 법만, 그죠? 근데 우리 시험 범위가 딱 법만 있는 건 아니고 뭐 협정이나 이런 거 같이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반 교재는 그 협정, WTO 평가 협정이라는 거 위주로 된 교재가 하나 있고 별책 부록으로 그 책 개정된 게 하나 같이 나갈 겁니다. 그걸로 기본반 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관세평가라는 과목 조금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관세평가를 1차 공부하실 때, 그죠? 1차 공부하실 때 관세법 30조부터 35조까지 공부하시면서 관세평가의 맛을 약간 보셨을 텐데 그거는 이제 정말 그냥 약간 본 거고 그거를 그러니까 법조항으로 치면 6개 조문이죠, 그죠? 30조부터 35조까지니까 그 6개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세평가 그럼 뭐 공부하는 거냐 잠깐 한번 살펴보면 관세법이 있고 그다음에 통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내용 많지는 않지만 통칙에 관련된 관세평가와 관련된 규정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이렇게 있는데 관세법은 뭐 1조부터 끝까지 다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관세평가와 관련된 파트들을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공부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는 100% 평가와 관련된 고시예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령이고 우리나라 법이 우리 HS는 아직 1차 때 여러분들 아직 공부 안 하셔서 좀 생소하시긴 한데 이 관세율표라고 하는 거 HS 코드라고 하는 게 전 세계 공통으로 쓴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그죠? 관세평가도 전 세계 공통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WTO 관세평가 협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WTO 회원국들이 쓰는 협정이거든요. 거기에 전 세계 회원국들이 굉장히 많은 회원국들이 150개 이상 회원국들이니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요. 거기에서 WTO 평가 협정을 맺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법에다 각자 입맛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가지고 다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고시들도 다 이 WTO 평가 협정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령보다 WTO 평가 협정이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법에는 뭐 이렇게 예시 상황 같은 거
들어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법 조문들만 딱딱딱 있잖아요. 근데 이 WTO 평가 협정은 제가 괄호 요거 써놨는데 본문, 주해, 결정, 권고 의견, 예해, 해설 막 이렇게 있죠.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법조문 같은 룰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다가 전 세계 국가들이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국제거래가 이런 새로운 거래가 하나가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세평가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WTO 기술평가위원회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쭉 내요. 그래서 우리 WTO 평가 협정을 공부하시면 원칙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를 줍니다. 어떤 사례, 예를 들면 애매한 사례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매한 사례들에 대해서 WTO 평가 기술위원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고 정답까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공부하시거나 이해하시기에 훨씬 더 좋고, 당연히 우리 수업 목적상도 그런 사례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좀 응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를 조합해서 하나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공부해야 될 건 법령, 그 다음에 WTO 평가 협정 중요하게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다른 과목에 비해서 관세 평가는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양 자체가, 공부해야 될 양 자체가. 아까 뭐 법도 해봤자 6개 조문에서 파생돼봤자 뭐 얼마나 많겠어요. 관세법은 그거 다 하는 건데, 그죠? 그리고 또 HS 코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공부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런 거에 비해서 관세 평가는 양이 되게 적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중요한 차관점인데, 예를 들면 다른 과목, 그러니까 범위가 되게 많은 과목들은 예를 들면 뭐를 쓰시오 하고 그냥 딱 물어봐 버리면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공부하지 않는 이상 특정한 거 뭐 쓰시오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다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관세 평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모의고사도 이제 보시겠지만 뭐를 쓰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 써버립니다. 그냥 100점 맞아버려.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외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도 당연히 이제 2차 시험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도 고민을 하겠죠. 이렇게 뭐를 쓰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변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평가는 최근 10년간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냐면 사례형 문제가 나옵니다. 사례. 예를 들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습니다. 판매자랑 구매자랑 어떤 계약을 맺어서 100불을 주기로 했습니다. 100불을 주기로 했는데 무슨 조건이 붙었습니다. 중간에 누가 꼈습니다. 이런 사례를 줄줄이 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과목들은 시험지가 한쪽 내지는 두 쪽 정도면 다 끝나거든요. 그냥 뭘 쓰시오 물어보면 되니까. 예를 들면 보세구역의 종류에 대해서 쓰시오 그냥 물어보거든요, 관세법은. 근데 관세평가는 그렇게 안 물어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자 A가 구매자 B와 뭘 샀습니다 이런 얘기도 쭉 하니까 시험지만 한 대여섯 장이 나와요. 그래서 물어보는 방식이 다른 과목과는 굉장히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기본반 때는 이제 법령이랑 협정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법령이랑 협정을 사실 잘 공부하면은 응용 사례가 나와도 풀 수 있어야 정상이죠. 그죠? 잘 공부했으니까 거기서 파생된 응용 사례가 나와도 풀 수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그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밖에 없죠. 그때 판단 미스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년 더. 또 생기면 1년 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평가는 이 법령, 그다음에 협정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사례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례를 시험장에서 처음 만나서 기본을 내가 잘 닦았으니까 그걸 시험장 가서 딱 응용해서 멋진 답안을 쓰고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오답률, 그러니까 혹시 모를 미스가 나면 1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사례를 굉장히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다른 과목이랑 공부 방법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긴 할 텐데, 공부 방법을 지금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다른 과목은 그냥 단순 암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보세구의 종류에 대해서 쓰시고 그럼 그 암기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관세 평가는 이 기본에 되는 법원이 있고, 그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범위가 있고, 그게 사례가 응용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도 잘해야 되겠지만 사례도 잘 이해하고 공부하고 연습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사례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쭉